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도 전동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게 되면 자,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로 옳은 것은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는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전자유도 법칙과 그 다음에 전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플레밍의 무슨 법칙입니까? 플레밍의 전동기 왼손 법칙이죠. 왼손 법칙. 전자유도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은 이 전동기에 발생되는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어떠한 관계가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아라고의 원판으로 얘기가 가능하죠. 그죠? 자, 이 아라고의 원판이 있을 때 자석을 이러한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회전자도 따라서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즉, 회전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회전자의 회전 방향은 회전 자개의 방향과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유도 전동기의 공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공극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극은 일반적으로 0.3에서 2.5mm 정도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나번. 공극이 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전류. 자, 공극이 넓으면 그만큼 자속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 전류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자 전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역률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맞겠죠. 그죠? 답은 공극이 좁으면 기계적으로 약간 불평형이 생겨도 진동과 소음의 원인이 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공극이 좁으면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여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출력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순간 최대 전력이 감소하고 철소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라번에서 잘못된 얘기는 최대 전력의 증가가 아니라 최대 전력이 감소한다가 돼야 됩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 부하를 증가시켰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자, 부하를 증가했다. 부하를 증가했다. 부하가 증가하면 당연히 부하 전류가 증가하겠죠. 그죠? 부하 전류 증가합니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고 부하가 증가하면 속도는 당연히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집니다.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슬립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슬립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속도 감소한다. 맞는 얘기고요. 1차 부하 전류는 감소한다. 부하 전류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나번이 잘못됐네요. 답은 슬립 증가한다. 슬립 증가하고 유도기 전력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합니다.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유도기 전력 왜 증가합니까? E2S는 SE2죠. 그죠? SE2. 슬립이 증가하면 당연히 SE2 증가하겠죠.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슬립의 범위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답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자, 다음은 삼성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0보다 작을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유도 전동기입니다. 분명히 유도 전동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써보면 NS분의 NS-N입니다. 슬립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동기 속도 NS와 회전자 속도 N을 봤을 때 N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회전자가 더 크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유도 전동기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외부에서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유도 전동기 자체만으로는 회전자가 동기 속도보다는 클 수 없습니다. 만약에 회전자의 속도가 동기 속도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것은 유도 전동기가 아니라 유도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그렇죠?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보면 답안에 보면 유도 전동기 단독으로 동작이 가능하다. 단독으로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Hz 슬립 3% 회전수가 1164일 때 극수는 얼마인가? 자, 회전자의 회전 속도 N은 공식이 1-S의 P분의 120F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극수에 관한 식으로 쓴 P는
1-S에 N분의 120F가 되겠네요. 그죠? 공식 뭐 유도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P는, 자, 그대로 대입해보시면 1- 슬립 S가 3%라고 했으니까 0.03에 회전수는 1164, 120 곱하기 주파수 60이 됩니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극수는 6극이다 라는 값으로 나오겠네요.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죠. 자, 삼성 유도전동기 회전자 슬립이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 E2S는 2차 주파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회전 시. 지금 회전 시라고 했습니다. 회전 시 2차 주파수는 1차 주파수의 슬립배가 되고요. 2차 유기기전력은 S의 정지시 2차 유기기전력과 같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가번에서 여러분들 이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0Hz 6구 건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유기전압이 정지시 1000V이다. 그러니까 E2가 정지시에 1000V이다. 이때 슬립이 3%일 때 2차 전압 얼마인가? 즉, 운전시 얼마냐? 운전시 E2S는 SE2가 됩니다. S 값이 슬립이 3%라고 했기 때문에 0.03 곱하기 1000 하시면 30V가 되겠네요.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50Hz 6국 200V 10kW의 삼성 유도 전동기가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주파수는 얼마인가? 2차 주파수 F2는 SF1 이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슬립 S를 구하여라 이거죠. 자, 슬립 S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회전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 대입을 해보시면, 자, 극수는 6구 120 곱하기 주파수 50 해서 1000 RPM이 됩니다. 슬립 S는 NS분의 동기속도 NS-N이 되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NS는 1000 분의 1000 마이너스 960rpm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산해보면 0.04의 슬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F2는 SF1이기 때문에 S는 0.04, F1은 50Hz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2Hz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C급 상산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3상이고 정지시 2차 한상의 전압이 150이다. 회전자의 회전자기의 반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키면 2차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바로 NS부터 구해야죠. 동기속도는 P분의 120F입니다. 대입해보면 극수는 10급 120 곱하기 주파수 50Hz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계산해보면 600rpm이 됩니다. 자,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NS-N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자, NS는 600 마이너스 회전 방향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회전 속도는 마이너스 400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슬립이 3분의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이때 2차 전압 E2S는 SE와 E2가 되겠네요. 그죠? 슬립은 3분의 5가 되고 정지시 2차 전압이 150이기 때문에 250 볼트다라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슬립 S에 있어서 2차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E2S2는 전동기 정지시 2차 유기전압과 2차 리액턴스를 하고 R2는 2차 저항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회전 시에 등가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회전 시
여기는 R2, 여기는 SX2, 여기는 SE2입니다. 자, 2차 전류 I2는 루트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제곱 분의 SE2입니다. 자, 위아래 똑같이 S로 나누면 이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로 나누면 루트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에 E2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찾아보시면 가번의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220V 6국 60Hz 10kW인 삼성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한 쌍의 저항은 0.25입니다. 그러니까 R2라고 하는 값이 0.1이다. 그죠? 리액턴스는 0.5다. X2는 0.5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라면 회전자 전류는 얼마인가요? 슬립 S가 0.04일 때 회전자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그럼 뭐냐? 이거를 요 공식에다 대입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2차 전류가 얼마냐? 회전자 전류는 2차 전류니까. 이게 얼마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대로 I2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여기다 넣으면 0.04분의 0.1의 제곱 플러스 X2 0.5의 제곱. E2는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E2는 바로 2차 전압이 1차 전압은 지금 여기 계산 안 돼. 1차 전압은 220V고요. 그죠? 권수비가 300대 150이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여기 110V가 되겠다. 그죠? E2는 110 이렇게 되네요. 그죠? E2가 110이다.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권수비가 300대 150이고 1차 측 전압이 220이기 때문에 2차 측 전압은 110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43.15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자, 삼상 유도기 전동기의 출력 변환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먼저 2차 동선 S2는 SP2가 되고요. 자, P0는 1-S의 P2가 되고요. 그쵸? 자, P2는 PC2 플러스 P0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찾을 것은 1-S의 P2인데 P2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S분의 PC2라고 쓸 수 있습니다. 1-S의 S분의 PC2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1-S는 뭐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NS분의 N이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P2.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냐? 가번에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게 되면 요 식을 통해서 P0는 P2-PC2다라는 식을 첫 번째 식이 나올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PC2라고 하는 값이 SP2입니다. 그래서 P2-SP2가 될 것이고 P2로 묶으면 1-S의 P2가 될 것이고요. 1-S라고 하는 것은 NS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S분의 N의 P2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와 동일한 답인 몇 번? 가번의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자, 삼성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입력이 P2이고 슬립이 S일 때 2차 동선을 나타내는 거. 2차 동선 PC2는 SP2 되겠죠? 라번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자, 회전자 입력이
킬로와트이고 슬립이 4일 때 2차 동선 얼마인가? 문제에서 회전자 입력 P2라고 하는 것이 10이고 슬립이 4%니까 0.04가 됩니다. 자, PC2는 SP2이기 때문에 0.04 곱하기 10 하셔서 0.4 킬로와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자, 15kW 삼성 유도전동기 기계손이 350, 전부와 슬립이 3%다. 2차 동소는 얼마가 되겠는가? 잘 보시면 실제 기계적인 출력이 15kg니까 15000W가 되고요. 기계손인 PMA라고 하는 값이 350W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두 개를 더한 것이 실질적인 전기적인 출력 P0가 됩니다. P0는 15350W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슬립 S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04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3이다.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PC2를 구하라. PC2는 SP2입니다. 자, S에, 자, P2라고 하는 것은 요 P0로 나타내면 1-S에 P0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S, 1-0.03 분의 S 0.03 곱하기 P0가 15350이 되겠네요. 그죠? 대입을 해보시면 그 값이 474W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유도전동기의 부하 시 슬립이 5%에서 자, S의 값이 0.05에서 한 상당 전류 I2라고 하는 값이 10A이다. 이때 한 상에 대한 유효 저항이 R2라고 하는 값이 0.1일 때 삼상 회전자의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 동손을 구하면 2차 동손 PC2는 I2의 제곱 R2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상분에 대한 손실이기 때문에 3상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3을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0.1 하시게 되면 30W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 P0는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1-S의 P2라고 쓸 수 있고 P2는 S분의 P2이기 때문에 이것은 S분의 1-S의 PC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대입해 보시면 0.03 그죠? 슬립이 0.05네요. 그죠? 0.05 분의 1-0.05 곱하기 30을 해보시면 그 값이 570W다라고 하는 출력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50Hz 12극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격 전압으로 전격 출력 10마력을 발생하며 회전하고 있다. 이때 회전수는 얼마인가? 회전자 동선은 350이고 회전자 입력은 출력과 회전자 동선과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전자의 속도를 구하여라. N은 1-S의 NS 요거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도록 하자. 먼저 P0는 10마력입니다. 10 곱하기 746이기 때문에 7460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P2는
P2는 P0 플러스 PC2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회전자의 속도 n에서 n은 1-s에 P분의 120F가 되고, 여기서 1-s라고 하는 걸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P2분의 P0. 즉, 2차 효율과 같지 않습니까? 1-s를 P2분의 P0라고 쓸 수 있고, 자, 여기서 말하는 P는 극수입니다. 극수 120 곱하기 F. 테이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입력은, 자, P0와 PC2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P0는 7460. 더하기 2차 동선이 문제에서 35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죠? 350. 분의 P0는 7460. 곱하기 P. 극수는 지금 12극. 120 곱하기 주파수 50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면 회전수는 477.59 RPM이다 라는 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00V 60Hz 8극 100kW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2차 동선이 3, 기계손이 2라면 전부와 회전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도 동일한 문제가 되죠. 회전수 N은 1-s의 NS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출력 P는 100kW이고 기계손 PM은 2kW이고 2차 동선 PC2는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기계손과 실제 출력을 더한 것이 P0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102가 되고요. P2, 2차 입력은 요거까지 다 더한 게 됩니다. 10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차 효율 2타는 P2분의 P0, 그쵸? 이게 1-s지 않습니까? 이것이 105분의 102가 되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회전자의 회전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P분의 120F이기 때문에, 자, 1-s라고 하는 값은 105분의 102가 되고요. 곱하기 극수는 몇 극이 되나요? 극수는 8극이네요. 8극.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회전수는 874.28 RPM이다 라는 값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극 7.5kW의 200V 60Hz의 삼성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에서 2차 입력이 7950이다. 2차 효율은 얼마인가? 기계손은 130이다. 적어놓고 보면, 자, 기계적인 출력이 7.5니까 7500이다 라는 얘기고, 기계손, PM이라고 하는 값이 130이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입력 P2라고 하는 값이 795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2차 효율은 얼마냐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값이 뭡니까? 실제 기계적인 출력과 기계적 손실을 합친 값이 전기적인 출력 P0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7630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차 효율 2타2는 P2분의 P0가 되기 때문에 7950분의 7630이 되겠네요. 그죠? 0.9597. 퍼센트로 하게 되면 95.97%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극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 입력이 100, 효율이 90, 정격 운전할 때 토크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슬립은 2%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토크식 한번 볼까요? 자, 단위가 지금 킬로그램 메타이기 때문에 토크 T는 0.975 n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실제 회전 속도와 출력 p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입력이 100이고 효율이 9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다가 그죠? P1에다가 효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100 곱하기 0.9 해서 90kW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것은 1-s의 p분의 120f가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 1-슬립이 0.02 곱하기 자, 극수는 4극 60Hz 120 곱하기 60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 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되냐? 1764 RPM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크 T는 공식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0.975 회전자의 속도가 1764이고 출력은 90 여기 뭐예요? 킬로와트입니다. 여기 와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9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네요. 그쵸? 계산 해보시면 그 값이 49.74 kg 메타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마력의 4극 60Hz의 삼성 유도전동기가 있다. 슬립이 4%이다. 이때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22번과 23번은 동일한 문제가 되죠. 토크 T는 0.975 n분의 P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20마력 곱하기 1마력당 746 와트가 되겠네요. 746이 됩니다. 자, 회전 속도 N은 1-s의 P분의 120F가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시면 1- 슬립이 0.4, 그죠? 0.04네요. 그죠? 0.04. 0.04 곱하기 극수는 4극에 60Hz 4 곱하기 120 곱하기 60이 되겠습니다. 계산해보시면 회전수는 172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토크식 T에다가 0.975의 회전수는 1728이고 출력은 요 값이 되겠네요. 20 곱하기 746 계산해보시면 토크의 값은 8.41 kg 메타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자, 4극 60Hz의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5%로 전부와 운전하고 있을 때 2차 건선의 손실이 74.25이다. 토크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토크가 뉴턴미터로 물어봤는데 토크 T는 공식이 9.55 N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것을 동기 속도와 2차 입력으로 나타내게 되면 9.5 NS분의 P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2는 S분의 PC2가 됩니다. 대입을 해볼까요? 슬립은 지금 5%라고 했기 때문에 0.05가 되고 PC2가 2차 손실이죠. 94.25. 계산해 보시면 P2라고 하는 값은 1885가 되겠네요. 그죠? 자, 동기속도 NS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가 되기 때문에 자, 극수는 4극 60Hz니까 120 곱하기 60 하시면 1800rpm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2와 NS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토크 T는 9.55에 동기속도 1800 2차 입력 1885가 되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약 10 뉴턴 메타다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자, 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를 설명한 것은 동기와트씩 어떻게 됩니까? P2는 1.026NST 이겁니다. 그죠? 동기와트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 하에서의 2차 입력이죠. 그죠? 적어보면 동기속도 하에서 2차 입력 이것을 우리는 동기와트다라고 얘기합니다. 동기와트다. 내용 찾아보시면 가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 자, 삼상유도전동기의 동기와트로 표시가 되는 것은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거 NS 값은 일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토크죠, 바로 토크. 토크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의 토크와 전동기의 가해지는 단자 전압과의 관계에서 가장 옳은 것은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토크식 써보면 토크 T는 루트가 아니죠. 그죠? 루트가 아니고 R1 플러스 S분의 R2 다시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에 M1의 V1 제곱 곱하기 S분의 R2 다시 이렇게 되죠.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크는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0V 7.5kW 6국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할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이다. 자,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이다. 6.15 IN이다. 이런 얘기고. 그렇죠? 자, 기동시 토크는 TS라고 써볼까요? 기동시 토크는 전부와 토크의 2.25 TN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때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기동 토크를 1.5배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1.5배. 1.5 TN으로 하려면 전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토크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쓰게 되면 전압은 토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크가 몇 배가 됐습니까? 토크는 225분의 150배가 된 거죠. 그죠? 2.25분의 1.5배 이렇게 써도 되고 토크가 225분의 150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압의 루트 225분의 150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전압이 얼마입니까? 지금 200V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됩니까? 원래 있던 전압인 2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약 163V를 가하게 되면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1.5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무엇이냐? 비례추이. 자, 비례추이하면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나와야 되죠. 비례추이하면 바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유도 전동기에 2차 저항을 N배하면 동일하게 N배가 되는 것은, 자, 토크 T는 M 안에 I1-의 제곱에 S에 R2-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토크가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 R2-라고 한 게, 즉 R2라고 하는 것이 N배가 되면 슬립 S도 똑같이 N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비례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슬립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시면,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이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에 무엇이 비례해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당연히 뭡니까? 비례추이는 무엇을 조정하는 거죠? 2차 저항을 조절하는 거죠. 즉 회전자의 저항을 조절한다. 회전자 저항에 비례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32번. 자, 사극 60Hz의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회전수는 1600rpm이다. 동일 토크를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것이 사극 60Hz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사극 60Hz다. 자, 그럼 여기에서 동기속도 NS는 뭡니까? P분의 120F. 자, 대입을 해보시면 4분의 120 곱하기 60, 1800rpm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근데 동기 속도는 1800rpm인데 지금 회전수 N1이라고 하는 것이 1600rpm으로 회전을 한다. 근데 이것을 N2라고 하는 애를 자, 1200rpm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회로의 2차 저항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는가? 슬립 S1을 구해보죠. S1은 NS분의 NS-N에 의해서 1800분의 1800-1600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거 0.11 나옵니다. 자, 슬립2는 S2는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800분의 1800-1200입니다. 요 계산해보면 0.3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럼 슬립이 지금 몇 배 됐습니까? 여기서 3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비례추이식에 의해서 S1분의 R2랑 S2분의 R2 플러스 R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자, 그 얘기는 지금 S1에서 S2로 얘가 몇 배가 된 겁니까? 3배가 된 겁니다. 요렇게 3배. 그럼 당연히 얘도 요렇게 몇가 됩니까? 바로 3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요 식에서 R2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애가 요거의 3배인 3R2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R이라고 하는 것은 2R2가 되면 되더라. 이런 얘기. 2차 삽입 저항은 2R2면 되겠더라. 답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전부와 슬립이 4%이다. S의 값이 0.04이다. 자, 2차 한상의 저항이 0.3이면 R2라고 하는 값이 0.3이다. 이때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2차 삽입해야 될 저항은 얼마인가? 기동 토크를 뭐랑 같다? 전부와 토크랑 같게 하기 위한 외부 삽입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S의 1-S의 R2입니다. 이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0.03분의
0.04죠. 슬립이 4니까 4분의 1-0.04 곱하기 2차 저항 0.3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7.2옴이다 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한상의 저항이 R1이고 리액턴스 X1이고 1차에 환산한 2차 한상의 저항은 R2-, 리액턴스는 X2-가 되는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에 Y 접속되어 있을 때 비례추를 이용하여 태대 토크로 기동하면 2차 측 한상당 얼마의 외부 저항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것은 이 기동 토크가 뭐랑 같다? 이 최대 토크랑 같을 때 삽입되는 저항이 얼마이냐 이거죠. 식으로 써보면 R은 ST분의, 그죠? 최대 토크 시 슬립분의 1-ST의 R2가 됩니다. 이때 최대 토크 시 슬립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삽입해야 될 저항 R은 루트 R1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R2 다시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식을 그냥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35번 문제. 자, 삼상 유도전동의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비례추이할 수 있는 것부터 보면 1차 전류, 2차 전류, 그쵸? 그 다음에 역률, 1차 입력, 토크 등이 있습니다. 토크. 그쵸? 이건 비례추이할 수 있습니다.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 가장 대표적인 거 뭡니까? 바로 동기속도입니다. 동기속도, 동손, 효율, 출력 이런 것들은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더라. 답 찾아보면 동기속도, 이게 동기속도는 그냥 뭡니까?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러니까 S의 R2라고 하는 식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누가 봐도 동기속도는 비례추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번이 됩니다. 자, 36번 문제. 자,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항상 이 최대 토크. 뭡니까?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죠?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6번까지 풀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